엄마야. 아이고. 자, 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SF6라고 있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1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예. 아유, 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네, 진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그렇지. 황. 와, 지금 황해. 황 S 이 말이 생각. 황해. 자,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주기 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3s2, 3p4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 SF6에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황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각도는 각각 직각, 직각, 직각일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항의 입체수는 그럼 얼마겠어요? 6이겠죠? 황을 중심으로 시그마 계란만 6개가 있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혼성 구조를 살피면 자,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고 자, 황의 최외곽 전자 배치가 ES2, EP4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3S2 아이고 3P XYZ에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 거냐면 자, 혼성화를 해야 할 건데 자, 아까 누구 개수가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 개수가 같아야 되냐면 SN과 그 다음에 AO 개수와 혼성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6이죠. 입체수가 6이라 그럼 얘가 6이니까 혼성화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 개수도 몇 개가 돼야 돼요? 6개. 6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6개.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하나, 둘, 셋, 넷. 자, 전자를 다 세면 아니 그거 오비탈 다 세면 오비탈 몇 개 있어요? 오비탈 4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입체수가 지금 6이지. 6인데 현재 지금 원자 오비탈이 몇 개가 있어? 4개뿐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모자라요? 현상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르죠. 그럼 2개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어요? 예? 혼성화는 무조건 중심 원자에서만 고려하는 거예요. 잘 봐, 다시. 입체수 6이죠? 근데 그 개수하고 누구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원자 오비탈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원자 오비탈 눈에 보이는 거 몇 개야? 4개지. 그럼 4, 6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 나잖아. 2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바로 얘들이 다 무슨 오비탈이에요? 이런 오비탈들 다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요? 무슨 D? 3D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3s, 3p 다음에 무슨 오비탈도 있어요? 3d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3d도 있다고. 그러면 3d는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죠? 원래 원자 상태에서? 없죠?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입체수하고 원자 오비탈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원자 오비탈을 몇 개 끌어모아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시겠죠? 요게 바로 재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예. 넌 본딩 오비탈도 분자기도 함수 만들 때는 개수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는 HF 수업할 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원자 오비탈하고 혼성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게 설명해야 되고 입체수 개수하고 항상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있는데 수학적인 뭐 이유는 있는데 그건 뭐 하여튼 차치하고 그냥 외웁시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만들었으니까 혼성 오비탈도 몇 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6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H1부터 H 몇 번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H6, 2, 3, 4, 5, 6, 2, 3, 4, 5, 6.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그대로 XY, YZ, ZX는 변함없이 그대로. 그리고 혼성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혼성의 섞어준 녀석의 정확한 평균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의 평균 따지면 되는데 뭐 대충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면 어디겠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금 혼성화의 재료로 S 다음 PX, PY, Z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을 골랐는데 이유 알겠어요? 자, XY, YZ, ZX는 여기 재료가 못 될까요? 자, 직각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죠. 즉 황을 중심으로 6개의 플로린이 X축이나 Y축이나 G축으로만 그쪽 방향성에만 결합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리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90도, 90도, 90도니까요. 자, PX는 무슨 축 방향성이죠? PY는요? PZ는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느 쪽으로만 향해 있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어디로만 향해 있죠? X축, Y축으로만 뻗어 있어요. Z제곱은 어디로만 뻗어 있죠? Z축으로만 뻗어 있어요. 근데 XY, YZ, ZX는 축에서 다 비껴나 있어요. 그러니까 축 방향성의 결합을 이루는 분자에는 XY, YZ, ZX가 방향성을 설명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축, Y축, G축으로만 향해 있는 얘네들만 가지고 오비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기하학적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X, Y, G축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이 6개가 전부 다 X축 아니면 Y축 아니면 Z축으로만 뻗어 있는 6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6개의 시그마 결합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알겠죠? 자, 여기에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홀전자 최대. 알겠죠? 홀전자 최대. 자, 여기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의 홀전자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스핀의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SF6에서의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이름 어떻게 붙인다고 했어요? 이름은 어떻게 붙인다고 했어요?
이름 어떻게 붙인다고 했어요? 이름 어떻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혼성 오비탈의 이름은 어떻게 붙인다고 했어요? 아까 필기에 썼잖아요. 재료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열하고요. 재료의 나열로 혼성 오비탈 이름을 쓰라고 했죠? 자, 재료 뭐부터 썼어요? 3s. 그 다음 3px, 3py, 3pz. 그 다음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dz제곱 혼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줄여서 sp3d2 혼성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sp3d2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6개의 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체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입체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s오비탈하고 p오비탈, d오비탈을 이렇게 개수를 나열한 것 요거를 혼성하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줄게요. 네, 준다. 준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때 그 보시다시피 중심 원자는 누구겠어요? 중심 원자는 철이겠죠. 그럼 철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뭐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배우시겠지만 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26번이거든? 26번이라서 얘가 3s2 3p6 그 다음에 3p6 3d6의 4s2예요. 요게 이제 저 녀석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철은 산화 상태가 1-거든요. 1-면 철이 몇 가가 돼야 4-가 되겠어요? 얘가 1-가 6개가 있어서 4-가 된다면 철은 2+가 돼야 전하량 보존은 성립하겠죠. 그러면 철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면 3s2, 3p6, 3d6의 4s2 이렇게 된다면 철 2가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3s2, 3p6, 3d1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3d10 뭐야? 3d6가 되는 거죠. 그리고 4s 오비탈에는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4p 오비탈에 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냐면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저기에 있는 철을 중심으로 염소 지금 준석이 지금 염소 드립 친 거예요? 대단한데? 자, 여기서 염소 그래서 아까 그렸던 누구랑 똑같아요? SF6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전자 직각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가만히 있어. 잠깐만. 내가 얘를
얘를 이거로 바꾸자. 쏘리. 염소 대신에 CN으로 바꾸자. 쏘리. CL 대신에 CN으로만 바꾸자. 알겠죠? CN. CN도 전체적으로 1-이기 때문에 뭐 바꿀 건 없어요. 알겠죠? 저기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 2, 3 중심 원자 혼성 구조. 자, 위로 갈수록 자, 고에너지라고 하고, 자, 그럼 얘가 자, 지금 여기 3s 3pxyg. 그 다음 이제 지금 철 이가 플러스 상태라고 하면 3d6까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xy, yz, zx,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자, 여기가 3D. 그 다음 여기에 보시다시피 4S 4px y z. 그래서 3s 3p 3d 4s 4p 이렇게 에너지 준을 그린 거야. 그죠? 네. 그린 거야. 자, 이게 이제 우선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2개, 6개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D6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묘한 건 이거예요. 모두 채워진 AO는 결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전자가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랑 전자쌍을 공유한다거나 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요거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세 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자, 그럼 우선 어쨌건 이것도 입체수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입체수가 6이니까 여기서도 원자 오비탈 몇 개 써야 돼요? 원자 오비탈 6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떡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을 가지고 혼성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에너지 준위와 여기에 있는 요 에너지 준위, 요 사이에서 혼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혼성화가 됐기 때문에 요 세 개는 혼성에 참여해야 참여하지 못해요. 요 세 개는 혼성에 참여하지 못하죠. 이때 요 세 개는 에너지 준위를 그대로 x, y, y, z, zx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H1부터 H6까지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H1에서 H6가 뭘 설명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여섯 개의 그 공유결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름 부른다고 했어요. 재료를 나열한다고 했죠? 자, 재료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가장 세개 중에 가장 안정한 재료가 뭐예요? 바로 3D x 빼기 y 제곱이죠. 그 다음 3D z 제곱이죠. 그 다음 4s죠. 그 다음 4px, 4py, 4pz 혼성인 거죠. 너무 길죠? 그래서 어떻게 줄였습니다? D2 sp3 혼성이라고 쓴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SF6에서는 sp3 D2였죠. 여기는 D2 sp3죠. 이게 차이예요. 즉 쓰는 순서가 뭐냐면 안정한 것부터 불안정한 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F6는 아까 SF6 필기를 봐봐요. 아, 필기 안 했어요? 필기 아까 SF6 필기를 보라고. SF6 필기 봤어요? SF6는 필기가 혼성의 재료가 3s2, 3p, 3p, 3d가 혼성의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3s, 3p, 3d가 혼성화의 재료니까 그 결과를 sp3, d2라고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원자 오비탈 안정화 순서가 3d, 4s피거든요. 즉 3d 다음에 4s와 4s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3개를 섞은 건 요거고 요거 6개를 섞은 건 D2 sp3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요렇게 6개를 혼성한 건 sp3 D2, 이렇게 6개를 섞었다고 치면 D2 sp3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둘의 구분은 대강 써요. 대강 막 쓴다고 해서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섞어 써서도 무방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지켜서 이 의미를 알고 쓰는, 이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없다고 봐요. 교사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 아는가? 전혀 모를걸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 아세요? 물어봐요. 전혀 모를 거예요. 그냥 대충 자기가 입에 익은 걸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아시면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요. 내 경험으로는 이거 아는 고등학교 교사는 거의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근데 아시는 분이 뭐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있다면 다행스러운 거고 없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분자 구조가 있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알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E가 이제 이 장모음이 나는데 이 녀석의 그냥 루이스 구조만 그리면 짜잔 저렇게 될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네.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 그럼 얘는 입체수가 뭘까요? 3. 입체수가 3이고 그러면 혼성 오비탈 뭐라고 하면 돼요? sp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혼성 오비탈은 뭐? sp2가 되겠죠. 그럴 때 이 중간에 있는 얘는 입체수가 얼마예요? 2고요. 혼성 오비탈이 sp 혼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내가 그려드린 적이 있나? 줬나? 아, 내가 올렸던 그 강의에 있어야겠죠?
어제 밤에 올렸던 강의 있죠. 거기에 이게 있는데 이 녀석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 다시 어떻게 생겼냐면 알지? 어떻게 그리는 것이 편하냐 한번 써보자. 야,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구나. 그림이 직관적으로 좀 잘 들어오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 평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두 평면이 서로 수직합니다. 수직해. 이게 바로 알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이 노란색 평면하고 이 왼쪽의 평면이 서로 수직해요. 수직해요. 이게 알린의 묘한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응용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습지에 나오는 건 이 자리가 그냥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수소 대신 염소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염소로 바뀌었다고 쳤을 때 이쪽 극성이겠죠? 이쪽 극성이겠죠? 네. 하지만 한 평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쌍시오메트가 상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H 무슨 뜻이냐 겠죠잉? 무극성이네요. 다시 뭐라고? H가 저기 붙어 있을 때는 무극성이네요. 수소는 다 같으면 무극성이죠. 다 같으면. 다 같으면 뭐 밀고 당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무극성인데 이게 하나라도 다르게 치환돼 있으면은 다 극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묘하게도 와우. 이거 좋다. 자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도 극성인데 얘도 극성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염소가 이 자리 대신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염소를 어떻게 그리건 다 극성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학적인 특징입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S 캐릭터라는 말은 알아요? 네. S 캐릭터. S 속성. 아이고 아까 할 때 얘기했었는데 알았어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자 제 구조는 알겠죠? 알린 구조는 알겠죠? S 점유를 말하는. 그럼 이제 저렇게 왜 양쪽 평면이 서로 수직하냐에 대해서는 또 혼성 오비탈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네. 잘 외웁시다.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결론은 저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저거. 네.